마시는 것은 물론 곳곳에 옥수를 비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수박이 잘 상하지 않아요. 참 오래 있어도. 심지어는 김치도 옥도를 넣어 담가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에 옥도를 넣어 먹어요. 그 후로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불러보고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과연 옥수는 어떤 물이길래 김 교사가 성대결절을 고칠 수 있었는지, 과연 옥수가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옥수의 성분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분석 결과 옥수를 일반 수돗물과 비교해 볼 때 미네랄이 약간 더 많이 함유됐을 뿐 성분상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무기미네랄의 그 농도는 일반적인 수돗물이라든지 먹는 샘물 그리고 지하수에 비해서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농도가 정해지지 않고요. 대신 이제 이 물에서 특이한 점은 이제 pH가 평균적인 그런 것보다 약간 높게 나오는데, pH가 높다는 것은 물이 알칼리성을 가진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옥수의 치료 효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옥수와 옥가루를 타서 마시는 옥설수의 치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파동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파동도 일종의 기에너지로, 기에너지가 많으면 질병을 물리치는 면역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과연 옥설수와 옥수에서도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에너지가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보통 생수라든가 다른 물들을 많이 측정을 해봤는데 그런 물들과 별다름 없는 그런 정도의 그 수치가 나왔고요. 하나 다른다면 그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그 면역 시스템에 있어서 효과가 매우 좋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옥은 몸의 면역 기능은 높여주는 반면 인체의 장기 기능은 저하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20, 30대 젊은이들에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젊은 분들이 아주 혈병성한 그런 분들이 이걸 드신다면은 전혀 효과가 없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역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한 60대나 70대 노인분들이 드신다면은 그분들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도 옥수로 몸이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 질병이 치료돼서라기보다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만난 당뇨 환자와 중풍 환자의 경우에는 옥수를 마셨는데 왜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에 대한 해답으로 최근 얘기되는 것이 사상체질론입니다. 음식과 약재를 비롯한 모든 물질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 체질론인데, 사람의 체질은 크게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옥이 체질에 맞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오링 테스트입니다. 소양이나 그 소음이는? 한 손에 옥을 쥐고 또 한 손은 엄지와 검지를 둥글려서 힘을 주고 벌렸을 때 떨어지면 옥이 맞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힘을 주어도 손가락을 뗄 수 없으면 옥이 맞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기운이 좀 안 들어가시죠? 힘을 주시면 하나, 둘, 셋. 이거 기운이 상당히 증가하시네요. 이런 오링 테스트로 알아본 결과 옥은 태양인 태음인에게는 어떤 효과도 없지만 소양인에게는 좋지 않고 소음인에게는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소음인 같은 경우는 몸이 차다 덥다 보다는 사실은 몸이 약간 움츠러지기가 쉽다든가 또는 그 의기소침하기 쉽다든가 또는 감정이 예민해서 남이 공격적인 거를 바로 소화하지 못하고 자기 내부로 많이 삭히는 편입니다. 그 옥과 같이 하나의 발산형이나 이런 그 물질을 만나면은 그런 삭히지 못하는 기운들을 많이 그 융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경우고, 소양인 같은 경우는 도리어 좀 잘 참고 그러다가도 확 그 열이 발산되는
또는 화기가 발산된다고 통해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더 발산하는 물질들을 만난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음양 조화를 깨트리고 같은 극성끼리 만나기 때문에 그 조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석이 뭐 같은 기끼리 만났을 때 밀어내는 원리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오른손잡이세요? 우리는 취재 중에 우리와 함께 실험을 했던 2명의 당뇨 환자와 1명의 중풍 환자의 체질을 분류해봤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에서 가운데 손가락에서 이 오링의 힘이 약해질 때는 이거는 소음인이 되겠습니다. 셋 계속 주세요. 이 체질적으로 예민하신 분입니다. 이런 경우도 태음인이시네요. 당뇨 환자였던 김상기 씨의 경우 체질을 분류하는 대표적인 물질로 오링 테스트를 한 결과 태음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들은 이제 신체 있다면 자 다시 합니다. 하나 둘 셋 이건 그냥 촉발이죠. 당뇨였던 이영순 씨도 체질 검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태음인이었습니다. 조금 약합니까?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한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중풍인 김달석 씨도 태음인이었는데 체질로 본다면 우리와 함께 옥의 효과를 검증해본 사람들은 모두들 우연히도 옥의 기운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태음인이었습니다. 옥은 사람들의 몸에 도대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 실험을 통해서 볼 때 옥은 깨어진 몸속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사람의 몸에는 피가 순환하는 것처럼 기가 흐르고 있는데 병에 걸리면 그 기가 약해지거나 나쁜 기운이 흘러서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옥이 바로 그런 흐트러진 기운을 바로 잡아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옥은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에 따라서 그 효과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대병이 증가하는 요즘 절박한 심정으로 민간요법을 찾는 환자들에게 옥은 최근 들어서 기적의 치료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옥의 치료 효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마구 남용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찾아간 옥광산에서도 바로 그런 불안감을 씻기가 어려웠습니다. 옥이 몸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최근 옥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팔찌, 목걸이, 반지, 안경테 등 옥 제품은 다양한데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의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옥광산에서는 옥의 효과를 본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증거로 가장 많이 선전되고 있는 것이 오라 사진인데 어떤 병이든 이 옥광산에서 옥기운을 쐬면 그 즉시 푸른색으로 변화돼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직접 오라 사진을 찍어 실제로 옥을 착용하면 그들의 주장대로 푸른색으로 변화되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옥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는 사람에게 오라 사진을 찍었습니다. 옥을 착용하기 전 그에게는 검붉은색의 오라가 나왔습니다. 옥목걸이를 채운 후 다시 오라 사진을 찍었습니다. 검붉은색은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상태라고 하는데 옥을 착용하고 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검붉은색으로 오라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와 함께 옥광산에 갔던 김병용 씨에게 옥 제품이 아닌 우리가 그린 그림을 쥐어주면서 몸에 좋은 부적이라고 한 후 오라를 찍어봤습니다. 김병용 씨는 이 종이를 갖기 전에도 좋은 색인 푸른색을 나타내더니 이 종이를 지니고 나서는 더 좋은 색이라고 말하는 푸른색의 흰 기운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라 사진이 푸른색으로 변화됐다고 치료되고 있는 과정으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에서 보듯 다분히 심리적인 영향으로 오라의 색은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옥은 분명 몸이 허약하거나 병든 사람에게 기운을 북돋워줘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특이한 광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떤 병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최근 선진 각국에서는 대체의학의 하나로 보석을 이용한 자연치료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보석이 지닌 파동이 질병으로 깨진 몸의 균형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놓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인간요법 차원에서 현대의학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질병 또는 난치병 이런 것을 치료하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옥이 가령 어떤 파장을 낸다거나 파동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 인체에 파장이나 파동을 파급을 해가지고 영향을 주어서 우리 몸의 조직이나 세포 이런 차원에서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추정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추정에 불과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옥을 치료약으로 사용해왔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보감을 비롯한 문헌에서 보면 옥의 남용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고 그 사용 방법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옥이 귀한 거고 옥은 그런 광물성 약이기 때문에 아주 그 재련하는 과정을 잘 거쳐야 되는데 유래 용량을 너무 많이 높여서 써도 안 되고 또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돌덩어리 같은 그런 걸 먹는 게 아니라 아주 밀가루보다 더 부드러운 가루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그냥 빠서 쓰는 게 아니라 곱게 분말을 만든 다음에 다시 또 물에 침전을 시키고 또 위에 뜨는 그 가루를 또 별도로 쌓아놨다가 다시 또 갈아서 물에 띄워서 또 분말을 또 침전시켜가지고 쓰는 방법 그렇게 아주 부드러운 가루를 만든 다음에 약용으로 써야 됩니다. 이제 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옥이 암과 같은 현대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몇몇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환자들에게 병과 싸워 이기는 데 일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력을 회복시켜 주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옥이 효과가 있다면 어떤 병에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옥을 사용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혹여 옥을 사용했을 경우 부작용은 없을지 분명히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옥은 지금까지 무수히 등장했다 사라져버린 민간요법 중에 하나로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스터리 추적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